넘어가겠습니다. 시장 급변에 대비하는 4가지 대응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왜냐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예. 시장 커렉션이 올 수 있다. 이 시기는 뭐 이르면 뭐 1월일 수도 있고 뭐 3월일 수도 있겠지만 내년 상반기에 내년 1분기쯤에 올 수 있다라는 전망을 했는데 그걸로 보면 우리가 어떻게 대비했느냐 오늘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예고를 했는데 오늘 나옵니다. 시장 급변에 대비하는 4가지 대응법. 예. 그리고 예. 시장 급변기엔 네. 적게 잃는 것이 버는 것이다라는 원칙이 있죠, 그죠? 예. 이게 많이 지금 뭐 얼마나 많이 버느냐에 대한 관심이 많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기에는 좋습니다. 하지만 시장 급변기가 예측이 될 때는 그리디 특히나 이제 빅스 지수라고도 공포 지수도 있고요. 또 네. 탐욕 공포 지수도 있는데 그리디 할 때는 특히나 조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이런 시기에는 적게 잃는 것이 버는 것이다. 그래서 4가지 전략, 포트폴리오 재조정, 자산 재배분 검토, 버티기 전략, 풋옵션 4가지 오늘 미국 형님이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거 보시죠. 예,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 제가 예측한 것이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맞지 않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여러분들한테 공포심을 유발해서 주식 투자나 이런 거를 조금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대책을 하게 되면은 이 위기가 곧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된다라는 것이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하면 잘 극복하게 되면은 운이 좋으면은 배, 3배, 4배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습니다. 항상 코렉션은 오게 돼 있습니다. 어느 시장이나 코렉션은 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예측을 한 거고 예측이 안 맞더라도 여러분들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대비한다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에는 데프콘이 있습니다. Defense Condition이라고 해서 전쟁이 일어날 것을 상황을 해서 일어날 것 같을 때마다 한 단계씩 올려요. 데프콘 1, 데프콘 2, 3, 4가 전쟁 상태죠. 그러니까 준전시 상태가 데프콘 3잖아요.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만 보고 태세를 안 할 것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전쟁이 안 나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전쟁을 대비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날 여러 가지 정황들이 미사일이 올라가고 군사가 집결하고 지금 이렇거든요. 지금 미국 주식시장이 그다음에 많은 그 무기가 캐시가 막 늘어나고 그죠? 전진 배치하고 뭐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은 뭐야 전쟁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제 말이 틀리길 바라지만 그런 상황이 이제 조금 이렇게 뭐랄까 이제 비유를 하자면은 그런 상황이다. 전쟁이 안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도 그죠? 근데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여러분들한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서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렵더라도 한 2-3번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한글로 제가 몇 번 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더 있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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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주식시장 급변식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 4가지. 첫 번째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스트래티지, 두 번째 에셋 리얼로케이션, 예. 세 번째 바이 앤 홀드 스트래티지, 네 번째 해칭 앤 풋 옵션 스트래티지. 이 4가지가 있어요. 예. 근데 옆에다가 우리 미국 형님이 빚부터 갚아라. 경제가 좋을 때는 빚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경제가 안 좋으면 빚 때문에 주식을 팔아야 될 상황이 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떨어졌을 때 내가 이제 급하다가 돈을 쓰게 되면은 2배, 3배로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땅 치고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20몇 년 동안 뭐 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식시장에 투자하기 전에 빚부터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때문에 이 전략이 앞서서 빚부터 갚아라. 상황이 만약에 그렇게 만약에 코렉션이 오게 되면 좌합이 날아가고 뭐 이런 상황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빚 청구를 먼저 한다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 측면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요 네 가지가 있다. 근데 첫 번째부터 제가 설명드릴게요. 첫 빨리. 번째, 폴폴리오 밸런싱 전략은 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폴리폴리오 여러분 보이시나요, 그죠? 잠시만요. 이게 지금 예. 그 전에 네, 시장 노출 대응을 위해서 예. 미 자산 운용 시 고려해야 할 점 이것도 있어요. 형님. 그게 있군요. 예. 조금 이제 편집이 돼가지고 앞뒤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시험 위험이 이제 있을 때 자산 운용 시 가장 고려돼야 할 사항이 네 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단기 전술의 변화가 자산 운용 목적과 목표에 부합하는가. 나의 목적이 뚜렷한데 이거 바꾸는 것 때문에 목적 자체가 목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변화보다는 약간의 변화가 더 좋을 것이다. 지금 당장은.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큰 폴폴리오 상의 변화는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 운용 목적이나 목적이란 거는 이 돈을 뭐에다 쓰려고 하는 거야. 언제 쓰려고 하는 거야. 목표는 내가 매년 몇 프로를 성장해서 10년간 얼마였으면 되면 좋겠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그 목적과 목표에 부합을 해야지 단기 전술도 전략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전략과 전술은 따로 놓으면 안 됩니다. 전술상 이기기 위해서 전술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전략은 주는데 전술만 이기면 뭐 하냐고. 내 얘기는 그거예요. 캐시를 내가 100% 빼라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조정을 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를 잘 설명을 드립니다. 제가 좀 말씀을 이해하시겠죠? 손 대표가 이해하면은 이해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산 운용의 변화가 고객 또는 고객사 저를 보는 거예요. 세금 Realized Capital Gain Tax가 있습니다. 여기 이 나라에서는 그 리스크가 얼마나 큰가. 조정장이 오게 되면 이만큼 이룰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지금 조정을 하면은 텍스는 이만큼 내야 되는 거야 내년에. 그러면 오프셋 시켜 보니까 텍스가 너무 큰 거야. 그러면 조정하는 비율을 줄여야 됩니다. 그죠? 왕창 납하게 되면 지금까지 텍스를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잘 판단을 하셔야 된다. 특히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이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죠. 예, 그거를 너무 제가 폴폴리오 1년 내내 얘기했지만 폴폴리오 처음에 짜시는 분들은 잘 모르고 여러 가지 주식을 샀는데 요즘은 잡주는 안 사시는 것 같아요. 이제 아주 다행인 게. 그래서 뭐 우량주 이렇게 하고 뭐 성장주도 있고 성장주를 넣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중에 차지하는 비용이 젊으면 젊을수록 많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좀 적게 가져가자 이런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텍스 리스크보다 커야 되는 거죠. 이게 얼로케이션 다시 하려면은 텍스를 더 많이 내면 뭐하러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그 텍스 이벤트가 아닌 것들이 이제 리타이먼트 펀드라고 해서 은퇴 자산이라고 따로 있어요. 한국 국민연금처럼 개인이 이제 회사에서 내주는 게 이제 401k가 있고 선생님이나 뭐 의사나 이런 분들은 또 403b가 있어요. 그다음에 IRA 어카운트가 있고 IRA 어카운트 중에서도 rollover IRA, SEP IRA, Roth IRA, Simple IRA 많습니다. 그 안에서는 100% 변화하더라도 텍스 이벤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텍스가 디퍼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상황이 좀 다를 수가 있죠. 한국이랑. 어떤 에셋 클래스가 현 미국 주식 시장에서 고객의 이익을 극대화할 것이냐, 여러분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것인가를 생각을 제가 해야 됩니다. 에셋 클래스라는 거는 에셋의 종류예요. 그래서 자산의 종류, 주식 자산이 있고, 그렇죠. 에퀴티가 본드 자산이 있고, 그죠? ETF가 있고, 뮤추얼 펀드가 있고, 클로즈 엔드 펀드가 있고, 급이 있고, 퓨처가 있고 여러 가지 이걸 에셋 클래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셋 클래스는 에셋 알로케이션을 통해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부동산도 에셋 클래스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줄이고 일부를 넣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조정하는 거지 리알로케이션이라고 그러죠. 자산을 분배할 때. 그거는 이제 폴폴리오와는 다른 또 개념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떤 것들을 해야 이익을 극대화하고 손해를 최소화할 것이냐라는 것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미 주식시장이 빅 이벤트가 예상과 다르게 움직일 때 만약에 제가 하는 얘기가 틀렸어요. 코렉션 안 왔네. 그러면은 조정한 거에 대해서는 모멘텀을 잃은 거잖아요. 그래 봐야 7, 8%예요, 사실. 주식시장에 미국 주식시장이 하루아침에 두세 배는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자산 감소에 대해서 엑시트 스트래티지 다시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시점과 그때 다시 성장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거 재조정하는데 충분한 출구 전략이 돼 있는지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예측을 했다고 그러는데 꼭 마치 그거가 일어날 것처럼 미래를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위험한 생각입니다. 제가 제 의견을 내는 건데 꼭 미래를 제가 예측을 한 거지 예상을 한 건 아니잖아요.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대신 자산에 움직이는 이 어떤 뭐 에셋 클래스 움직이는 걸 볼 때 그런 거를 대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린 거니까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내일 그런 일이 일어날 것처럼 생각하시고 너무 이렇게 불안 심리를 느낄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올 수 있는 확률이 있죠. 지금으로 볼 때는 큰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리 이제 대책을 하자는 거죠. 오늘 예. 그 방송의 핵심이죠. 예. 그래서 이 첫 번째로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예. 첫 번째로 포트폴리오 재조정,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스트래티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이걸 또 예. 좀 압축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뭐 여러 가지 주식도 있고 여러 본드도 있고 막 있을 거 아닙니까 안에. 그러면 이제 해야 될 것이 타임 호라이즌. 내가 이 자산을 언제 뺄 것인가. 리타이먼트 펀드냐 아니면 10년 정도 있다가 뭐 학자금을 쓸 건지 아니면은 뭐 집을 살 건지 뭐 부동산에 투자할 건지 그런 것들이 길면 길수록 폴리폴리오의 투자 위험도를 높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우량하고 폴리폴리오가 완성도가 높다면 굳이 바꿀 필요성이 적다라는 거죠. 예. 그냥 비율을 맞아도 다시 땅이 굳어지니까 다시 이제 밝은 날이 있을 거니까 가도 된다. 근데 제가 모르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폴리폴리오 어떤 주식들이 가지고 있는지 목적이 모르니까 말씀을 제가 못 드릴 뿐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비가 오더라도 포트폴리오 잘 가지고 있으면은 그냥 가지고 있어도 된다. 그렇죠. 그런 게 이제 하나의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약간의 조정은 필요하다. 지금 현재 투자 어카운트라면은 여러분들 대부분 아마 투자 어카운트일 거예요.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문제가 생기면은 회복되는 시간에 따라서 고통 속에 있게 되죠. 자기가 투자한 게 100인데 이제 70으로 떨어졌는데 70이 3개월 이상 지나도 잘 안 75 이렇게 안 움직이면은 그 몇 개월 동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 조정할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자산 투자 목적과 목표가 이제 크게 나눠서 세 가지 정도 됩니다. 세 가지 여러분. 정도. 네, 성장을 원한다 했을 때는 이제 20, 30, 40대. 20, 40대 성장을 원한다. 네, 성장을 원하면 나는 1번. 그렇죠. 성장만 원하면서는 안 되죠. 성장만 원해서는 안 되지만 40대 정도 되면은 정기적인 소득이 원하느냐, 그냥 디비드 인컴이나 뭐 인트레스트, 캐피탈 게인 이런 걸 통해서 인컴이냐 아니잖아요. 저는 약간 제가 40대 초반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1번인데 2번으로는 좀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기적 소득은 주로 이제 리타이어 그렇죠. 하지만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1번과 2번을 합쳐진 게 토탈 리턴이라고 해요. 안정적인 성장과 정기적인 소득이 복합적인 폴리폴리오예요. 이런 게 있나요? 만들면 있는 거죠. 만들면 있는 거죠. 여러분들 만들 수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비율 같은 거 전문적인 영역인데 이거. 약간 전문적이라도 디비든 같은 스탁은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얼마 전에 코스코도 주당 $10 배당했어요. 와우.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근데 우리 같은 전문적인 업을 하는 사람들은 요 세 가지를 보통 다 이거는 많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여러분한테 쉽게 설명하면은 요 세 가지 정도 있는데 성장주를 많이 가지고 있을 수가 있죠. 20, 30대들은. 근데 한국에 계신 분들은 미국의 성장주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안 좋습니다. 그거밖에 몰라서 그래요. 그렇죠. 미국에서 아는 회사가 열 몇 개. 그래서 계속 제가 이제 소개를 하잖아요. 어떤 회사가 있는지. 그러니까요. 오늘도 좀 소개를 할까 싶어요. 오늘부터 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세 가지 목적이 이제 있다라는 거. 길목일수록 리스크는 더 커져도 된다. 근데 대부분의 한국 분들은 이게 개념이 없어서 그냥 계속 주식 투자하면 돈을 벌려고 그런다고 계속 성장만 해서 막 그냥 배가 되면 좋고 3배 되면 좋고 4배 되면 좋은 거야. 그런 건 없어요. 없는데 마음은 글로 가긴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마음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예, 그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렇게 살지 말자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얘기는 크게 당한다. 아주 한 번 나오면 크게 크게 당한다. 당한다. 예. 제가 여러 번 봤어요. 예. 근데 젊었을 때는 괜찮아. 젊었을 때 뭐 한 10만 불 있다가 한 5만 불 날렸어. 그러면 회복돼. 근데 내일 모레 50이고 60인데 내가 160만 불밖에 없는데 반토막 나면은 그거는 진짜 그 돈은 다시 벌기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예요. 예. 한국에서는 좀 더 보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돈 벌기 쉽지 않습니다. 한국에. 그러다 보니까 이 포트폴리오 여기 어떻게 맞아요. 제종해야 되는 저희가 상당히 오랫동안 말씀드렸는데 여기 한번 보시죠. 예. 이 리스크와 시가총액과의 관계 이거를 아니요. 또 그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 마지막? 왜냐하면 맞다. 설명을 드려야지 남으니까 나중에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전에 마지막으로 4번. 그러니까 그 시가총액에 따라서 시가총액에 따라서 라지캡 그로스가 가장 위험이 높고 그다음에 이제 라지캡 블렌드가 그다음이고 라지캡 밸류가 주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 일반 주식 스탁을 얘기하는 거죠. 순회 투자 리스크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잠깐만요. 그러면 투자 리스크가 적다는 얘기인가요? 라지캡 그로스, 그죠? 라지캡 블렌드, 라지캡 밸류 순으로 투자 리스크가 적다, 그렇죠. 그죠? 그렇죠. 라지캡 블렌드는 그로스하고 밸류를 섞어놓은 걸 블렌드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량주면서도 대형주 중에서도 성장이 아니라 가치주 중심으로 하면은 투자 리스크가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가치주 하는 것이 예. 그러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은 스몰캡 작은 주들이 아웃퍼폼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특히 이제 러셀, 러셀 2000 이게 2000이 지금 많이 올라갔어요. 20-30% 올랐더라고요. 지금까지 이제 죽었었죠. 라지캡 그로스가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예. 죽어 있었거든요. 예. 올라온 건데 많이 눌려 있다가 러셀 예. 2000이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근데 뭐 떨어질 때는 뭐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올라갈 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비례적으로 시소예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거를 순서대로 이제 힌트를 드리는 거죠. 내가 개인 폴폴리오 모르고 무슨 주식을 얼마나 가지는지를 모르고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구체적으로 뭐 해라 저거 해라라는 말씀 못 드리지만 일종의 가이던스를 여러분한테 제공하는 겁니다. 네, 다음 넘어가시죠. 예, 다음에는 이겁니다. 예. 리스크와 시가총액의 관계. 그러니까 저희가 설명한 내용을 형님이 이렇게 좀 정리를 했어요. 예. 그로스, 브랜드 밸류, 예. 라지캡, 미드캡, 스몰캡 해서 예. 지금 요 화살표 방향이 이제 라지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회사의 크기가 클수록 매출 규모가 크면 클수록 밸류 스탁일수록 리스크는 적어집니다. 없는 것은 없어요. 작아진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위험 요소가 커지면 시장 위험 요소가 리스크가 커지면 커질수록 밸류에 대한 확신. 그렇다고 해서 그로스 스탁에 비해서 밸류 스탁이 성장을 안 하느냐? 그게 아니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회사에 있어서는 그로스 스탁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 있는 것도 있어요. 10년에 4,000% 올라가는 건 말씀 드렸잖아요. 그죠? 주당 4,000불짜리도 얘기했어요. 밸류 스탁 중에서도.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생각에서 조금 깨어났으면 좋겠어요. 미국 주식을 보는 시각이. 그러니까 항상 그로스 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항상 밸류 가치주가 항상 더디게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많은 어떤 회사에 대해서 소개를 제가 많이 드렸으니까 예. 보시면 힌트가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커렉션 크기에 따른 에셋 클래스 리스크 변화. 이거는 미국 그렇죠. 형님이 직접 만드신 예, 거죠? 코렉션이 5%냐 20%가 넘느냐에 따라서 그 리스크가 얼마나 많이 변동성이 심한가를 에셋 클래스별로 스탁별로 제가 한번 좀 시각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본드가 제일 적어요. 본드는 그렇게 차이 없습니다. 차이가 없죠. 예. 본드 중에서 정본드나 이런 디벤처는 사면 안 됩니다. 그 대신 이제 우량주, 코퍼포드 중에서도
BBB 이상 되는 거를 좀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ETF가 그다음이고 ETF는 자체적으로 그 폴폴리오를 짠 거를 여러분들 사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 폴폴리오 매니저가 있어요. 그래서 리스크는 좀 디버시피케이션 좀 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스탁 중에서도 밸류 스탁이 그다음이고 그다음에 그로트 그다음에 IPO. IPO. 여러분들 IPO 가진 것들이 그 등락폭이 이렇게 코렉션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커집니다. 30불대 하던 것이 갑자기 10불대로 떨어지고 5불대로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장기 투자 관점에서 가지고 계시면 지금 가지고 계시면 팔지는 말되 그렇게 움직이는 그 네이처가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면 떨어지더라도 그런 게 떨어진가 보다. 얼마나 견뎌야 되지? 1년? 오케이. 이러면 되는 거예요. 자, 이 표를 보시는 법은 예. 조정이 5%, 그다음에 약 한 10%, 15%, 20% 조정 코렉션 4가 조정기가 가장 많은 거겠죠. 그래서 IPO주가 조정받을 때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거고 그다음에 성장주, 가치주, ETF 그다음에 이제 본드 요 순으로 이제 되는 거죠. 사실 조정이 5% 정도 있을 때는 큰 차이가 없는데 예. 20% 정도 조정이 오면은 뭐 굉장히 큰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회사가 돈 벌 수 있는 리소스가 외부로밖에 없는데 코렉션을 오면은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안 벌고 미래에 대해서 확신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주라는 거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커질 때 많이 올라가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이 난 모르겠다. 언설진티가 높아지잖아요. 그럴수록 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제 무한대로 떨어지는 것들이 이제 그런 주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런 위기가 올 때 그걸 미리 이해하시면은 마음에 심리적으로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그런 특성 때문에 많이 떨어지는구나. 올라갈 때도 뭐 올라가겠지. 그렇게 이제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